비트코인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개당 3만 달러를 1년 만에 재돌파했는데요. FTX 거래소 붕괴 이전의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비트코인이 FTX 사태의 충격은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이정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의 한가운데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있습니다.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즉 ETF를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신청서를 내면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인데요.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하겠다라고 하는 신청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기대감이 남다른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은 비트코인의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두 가지의 치트키, 현물 ETF와 업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블랙록은 현재 운용자산 규모가 1트릴리언, 우리 돈으로는 1경 원에 이르는 최대 자산 운용 업체인데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시장 성장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현물 ETF를 신청을 했으니 시장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증시에 상장될 경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류 자산군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바로 현물 ETF 출시라는 건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이 승인될 경우에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bonanza가 된다, 대박이 된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ETF는 특정 지수나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인데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일반 종목을 거래하듯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된다면 주식 투자자들이 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곧장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까지 가상자산을 투자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서 가입을 하거나 따로 코인 지갑을 만들어야 했던 것과 달리 기존에 하던 대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ETF를 사면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투자자의 풀이 대거 확장되는 뜻입니다. 이미 뉴욕 증시에는 비트코인 ETF가 상장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ETF들은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업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또는 비트코인 선물 ETF죠. 현물 ETF와 선물 ETF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투자자가 현물 ETF에 투자를 하면 ETF 운용사는 이 투자금으로 진짜 비트코인을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담는 셈이죠. ETF 투자자는 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셈이 됩니다. 반면 선물 ETF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이긴 하지만 ETF 투자자도 ETF 운용사도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펀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 비트코인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비트코인이 아닌 월별 선물 계약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선물 ETF인 프로셰어스 비트코인 전략 ETF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같이 보시죠. CME 비트코인 선물 6월물과 7월물 계약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비트코인 선물 ETF인 베넥 비트코인 전략 ETF를 보시면 6월물 선물 계약이 있고요. 미국 단기 채권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은 없죠. 그래서 현물 ETF가 나온다면 첫 번째, 투자자 풀이 일거에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들어온 투자 적금이 모두 비트코인 현물 구매로 이어지는 수요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현물 ETF 승인 자체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선물 ETF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증권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점은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선물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덜 익숙한 시장이죠. 예를 들어 매월 새로운 선물 계약으로 롤오버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라든지 이때 다음 월물의 가격이 더 높으면 전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등의 수익률 계산도 선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상장됐어도 투자자 풀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될 경우에 시가총액은 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점은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월가의 주류 자산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의 세계 금융시장 내 위상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월가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은 전혀 취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때 익숙해진 MBS만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모기지 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금융상품이죠. 월가의 금융수표 마켓
투자의 격인 대형 투자은행들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구비해 놓고 시장 곳곳에 파는 게 수익 구조 중 하나인데요.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 원자재, 금은 월가의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이지만 월가에서 인정받는 비트코인 관련 상품은 없습니다. 이 말은 주류 금융권에서는 비트코인이 담보로도 쓰이지 못하고 기초자산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권 일각에서 비트코인이 가치 없다는 주장의 근거도 이런 맥락인데요. 부동산처럼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도 않고 주식처럼 배당 수익을 얻을 수도 없고 원자재처럼 생산적인 곳에 활용할 수 없고 금처럼 사회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만약 비트코인이 경제 생태계 내에서 마치 금처럼 인식될 수 있다면 제도 금융권 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금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는 이유는 금은 귀한 것이다 라는 인류의 오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현물 ETF가 활성화돼서 비트코인 투자자의 수요가 커진다면 이는 결국 비트코인은 귀하다 라는 사회적 인식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비트코인 업계가 꿈꾸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일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투자가 늘면 블랙록의 고객들인 기관 투자자들도 진입하기 시작하고 가격이 이전보다는 안정되면서 또 다른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곧 금과 같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합의하는 경제 생태계 구성원이 늘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결국 월가 내부에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겠죠. 이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격 상승을 넘어서 비트코인이 주류 자산군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로서 승인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상자산 업계는 기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블랙록이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가 SEC에서 번번이 반려됐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청을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SEC와 블랙록 간의 사전 논의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드는 또 다른 원인은 블랙록이 이번 ETF 신청 과정에서 그동안 SEC가 우려하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같이 내놨기 때문입니다. FTX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 돈으로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감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마음만 먹으면 고객 돈을 내 돈으로 써서 특정 코인에 대한 가격 조작 행위도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SEC가 현물 ETF를 그동안 막았던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불안정성, 불투명성 문제를 고민했지만 블랙록이 이번 신청서를 통해서 투자 현황을 나스닥과 공유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SEC가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발 조금 더 들어가면 분위기가 또 다른데요. 정치 매체 악시오스에서 크립토 담당 기자로 일하는 브래디 데일이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SEC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확률을 100%라고 단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림없다 표현을 했는데요. 이미 암호화폐는 당파적인 문제가 됐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SEC는 최근에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대해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정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는 특히 블랙록이 이번에 현물 ETF를 신청한 취지 역시 실제로 하겠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이만큼 관심이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는 시기를 다음 정권 교체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이 앞서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코인베이스와 함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ETF 신청도 관련 사업 확장 과정에서 시장에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 사업을 확장을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취지가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외교안보 차원에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주류 자산군 반열에 올리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이버 보안 문제가 요즘에 부상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해킹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대로 비트코인이 주류 투자 자산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면 이 말은 곧 북한 등이 해킹을 통해서 더 큰 규모로 자산을 탈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같은 통과 가능성을 사치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형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물 ETF만 하더라도 블랙록의 신청 이후에 인베스코나 위스덤트리가 추가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 차원에서도 피델리티, 슈왑, 시타델 증권과 같은 월가의 주요 6개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EDX를 공동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든 움직임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2021년
11월 69,000달러의 정점에서 반토막 이상 난 크립토 겨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지금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 말 비트코인 가격이 17,000달러로 4분의 1토막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의미겠죠. 적지 않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는 별개로 가상자산을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신청 소식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크립토 윈터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이 겨울이 지나가길 바라는 바람이 크다는 방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